자, 반갑습니다. 혁우입니다. 최근에 위스키 시장이 만드는 사람이나 유통업자나 마시는 사람이나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야, 혁우야, 요즘 도대체 경기도 안 좋은데 누가 위스키를 마신다고 그래? 애초에 누가 마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픈런이다 하면서 2030들이 위스키 열풍을 엄청나게 일으켰었고요. 오피셜로 나온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수입량이 그야말로 반기 단위로 2, 30%씩 성장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 중에 3탑을 달리던 게 와인, 맥주, 위스키였는데 무려 위스키가 맥주의 자리를 꿰차고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이건 주종별 수입의 기준이라 맥주가 아무래도 단가가 좀 더 낮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나 알코올 리터나 아니면 병수로 따지면 집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한때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었던 하이볼이랑 관심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몇 배로 위스키의 관심도가 화끈하게 올라갔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위스키가 인기가 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는 약간 느낌이 강하잖아요. 술은 취하려고 먹는, 다리를 즐기는 그런 느낌의 술 문화가 약간 발달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위스키는 그 반대에서 한 잔을 먹더라도 약간 그 향하고 풍미를 약간 즐기는 그런 술이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술 문화까지 바꿔가면서 되게 열광하고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냥 이렇게 바에 가서 좋은 위스키 먹고 이런 정도의 열풍으로 머물렀던 게 아니라 위스키 한정판 대기줄, 오픈런, 위스키를 파는 곳에 백화점, 팝업 스토어 할 거 없이 루이비통백, 샤넬백 그런 느낌으로 아침 8시, 9시부터 줄 서서 샀습니다. 아니 술을 그렇게나 많이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자기들 먹고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위스키 테크다겠고 한정판, 특히 단종, 빈티지 이런 위스키 한정판 상품들을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집품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들 샀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다른 맥주나 소주 아니면 와인은 이렇게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필이면 위스키였냐? 그 이유는 거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었다고 해요. 위스키는 도수가 40도가 넘기 때문에 다른 술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용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선 특히 개인 간의 거래가 합법이기 때문에 위테크 문화가 좀 더 발달했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오픈런 하시면서 한국에서 약간 개인 간의 거래를 하셨으면 이건 불법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냐? 2022년 수집품 카테고리별 수익률 비교 10년 상승률이 373%. 위스키도 타이밍 좋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야말로 사는 족족 돈을 벌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식 외삼, 부동산 외삼, 위스키 사야지. 10년에 373%면 웬만한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이렇게 특정 술의 가격이 5년, 10년 후에 3배, 5배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야?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이렇게 스코틀랜드나 이런 외국에서 큰 양주장을 차려서 위스키를 숙성시킬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조건들을 사람의 손으로 모든 걸 똑같이 조건을 맞춰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양주장에서 3월달, 4월달에 숙성을 시작을 해도 매해 나오는 위스키의 퀄리티나 맛이 다르다. 98년에 어떤 양조장에서 나온 위스키가 정말 맛있었다. 이런 게 소문이 퍼지면 그 맛을 느끼려면 무조건 같은 양조장에 있었던 그 위스키를 찾아야 돼. 절대로 다음에나 그 전에 나온 위스키를 사서 그 맛을 보장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희소성이 생기게 되고 지금 사두면 무조건 가치가 오릅니다. 반드시 사야 돼요. 할 정도로 한때 술테크라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가 잡았었다고 하죠. 본토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 맥켈란 18년 싱글몰트 위스키를 28병을 모은 청년이 있었어요. 아니 이 청년은 자기가 마시지도 않을 건데 왜 있었냐? 매년 선물을 받아서 그냥 그걸 모았대. 근데 그거를 그냥 매년 모았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경매장에 경매를 붙여보니까 가격이 무려 8배가 올랐다. 이 돈으로 집을 샀다. 영국 집도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집을 살 정도로 위스키가 그렇게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많이들 들어보셨죠? 한국의 위스키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쭉쭉 늘어나던 수입량이 쭉 꺾이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스키의 가격이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겪고 있다고 해요. 위스키 시장이 박살나다 보니까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죠. 한국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들 골든블루, 원저글로벌 이렇게 제조사만이 아니라 유통하는 회사들도 되게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회사는 임원 250명 중에 절반을 해고했다고 하고요. 창사 21년 만에 첫 희망퇴직. 그냥 회사원 입장에서는 참 가슴 철렁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위스키는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떨어졌을까? 한국 주류 섭취량을 보면 옛날에는 OECD 평균이랑 비슷하게 하다가 요즘엔 한껏 차이 날 정도로 술을 안 먹어. 게다가 그뿐이야? 요즘엔 회식 문화도 많이 줄었잖아. 또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야 요즘에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어. 누가 옛날처럼 건강에도 나쁜 술을 먹냐? 또 음료 시장 보면 제로 음료가 대세가 된 거 몰라? 정답은 건강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땐 술을 별로 안 마시던 분들은 훨씬 더 건강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고, 술을 되게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아무리 유튜브에서 건강이 나빠요, 먹으면 일찍 죽어요, 뭐 통풍이 와요,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드시는 것 같아. 그럼 자료를 찾아보니까 증가하는 일본 맥주 수입액 2022년에 500만 달러, 지금은 6,700만 달러. 야, 일본 맥주는 진짜 한국인들의 사랑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한때 일본 분리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살짝 나갔은 것 같은데, 일본 맥주가 요즘에 모든 수입하는 맥주 나라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좀 제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위스키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너무 비싸. 한국 글로벌 호구인가? 한국 위스키 값 미국, 일본, 영국의 2배. 야, 또 한국이야? 2년 전만 하더라도 8만 원에 구입하던 입문용 위스키가 15만 원에 팔리고 있다.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같은 술 발베니 12년 더블루드 700ml 판매가가 런던에서 사면 7만 원. 아, 물론 런던은 뭐 이해할 수 있겠어. 뭐 스코틀랜드 싱글몰트의 약간 고향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쿄 8만 5천 원, 뉴욕 8만 7천 원인데 서울이 15만 원? 이게 말이 돼?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밀 가격이 한국 비싸서 빵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보리 가격이 서울이 비싸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이야기하실까봐 가져왔는데, 다들 잘 아시죠? 일본도 곡물을 굉장히 엄격히 수입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경쟁을 하면 그래도 비교적 공정한 경쟁이 되겠죠. 부시밀 10년 95,000원, 3,500엔, 35,000원이죠 한국 돈으로. 글렌 리벳 18년 27만원, 82,000원. 야, 아니 무슨 3배씩 비싸. 그럼 왜 한국에 있는 위스키는 이렇게 미칠듯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게 비싼 거야? 아니 무슨 거의 스위스에 있는 위스키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한국의 그 유명한 주세 155%. 한국이 약간 이게 주세가 굉장히 빡센 게, 수치 자체도 높지만 거의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5% 10% 내외라고 해요. 일본은 조금 더 높고, 무려 2020년까지 모든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통주, 맥주, 소주 아니면 위스키, 와인 상관없이 최종 가격에 155%를 때렸다고 해요. 2020년부터는 맥주하고 소주는 여기서 풀려난 걸로 아는데, 155%의 주세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한국에 있는 주세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10%도 안 되고요, 프랑스 10%도 안 되고, 일본만이 조금 더 비슷한데 그마저도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됩니다. 근데 뭐 주세는 이해하겠어. 근데 뭐 교육세 30%는 뭐야? 교육세 다 어디다 쓰지? 그런 불충한 생각도 잠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진짜 미친놈 아니면 위스키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통용이 되어 오고 있다고 해요. 판매하는 가격이 10만 원이면 거기에 155% 세금이 붙어서 25만 원에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누가 R&D를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때려 박아서 개발하고 또 상품을 팔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위스키라고 하면은 5년, 10년 완성될 때까지, 그 전에는 한 번도 산출을 할 수 없다 그래요. 위스키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냥 거의 마실 수 없는 물이래요. 그래서 국내에서 위스키를 만들어서 상품화하려면 진짜 단단히 미친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국산 위스키가 거의 없죠. 한 병에 15만 원 이렇게 하는 상품들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위스키가 비싼 건 세금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요. 한국 위스키 마니아들 글로벌 호구 됐나? 최근 몇 년 동안 위스키 소매 가격이 1년,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주류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외국 회사들이 유독 한국에만 공급하는 가격이 전 세계 어느 나라 회사들보다 그 인상폭이 엄청나게 높대요. 명품 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배웠나봐. 주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야, 한국인들 명품이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를 가격을 써붙여도 사 먹어. 오히려 비쌀수록 더 사 먹는다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뭐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 위스키가 인기이던 그 딱 그 해에 발렌타인 17년을 16,000원, 그러니까 13, 4% 올렸고요. 맥켈란 18년, 이것도 되게 많이 드시죠? 10%. 야, 어떻게 물가가 2% 오르는데 판매가를 10%를 올리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건 양말입니다. 하이랜드 파크 2022년에서 2023년 가격 상승률 30%. 야, 이런데도 먹어줬다고? 진짜 어질어질하다, 그죠? 또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의 위스키 사랑에 편승해서 삥 뜯었던 게, 한국 정부 위스키 제조사 뿐만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위스키 유통 구조를 보면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위스키 도매상은 평균적으로 마진을 21% 본다고 하고요. 주류 전문 소매업체, 그런데 마진이 30%, 50%. 심지어 위스키바나 호텔에서 가격을 2배, 3배 책정한다. 물론 우리가 자유경쟁 시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하는 건 그 사람들 마음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마진이 이렇게 높으면은 경쟁이 붙어서 낮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같은 세상에 마진을 30%, 20%씩 붙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마진이 되게 높은 이유로 아마존 이펙트가 작용하지 않았다는 걸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마존 이펙트가 뭐냐? 미국이 2010년대에 굉장히 저금리 사회를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또 불구하고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살짝 떨어지는 공산품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돈의 가치가 낮은데 어떻게 물건값이 더 떨어져? 사람들이 의아해했었는데, 이걸 아마 아마존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품을 이전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존 같은 그런 이커머스 회사들이 훨씬 더 약간 발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었다.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쿠팡, 네이버 쇼핑 이런 데서 빨래 건조대를 예를 들면 뭐 3만원, 5만원에 팔고 있으면 선택권이 많지 않으니까 그 계약대로 사왔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뭐 어디 네이버 쇼핑, 쿠팡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되는데 12,000원, 15,000원에 살 수 있고, 대부분의 공산품이 온라인에서 경쟁을 하고 또 가격이 낮춰지는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술은 그런 인터넷 공정 경쟁의 효과를 거의 받아보지 못한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꽤 오랫동안 금지가 되어 왔었어요. 분류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왜 이렇게 온라인에서 술을 판매하는 걸 금지했었냐? 당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판매업자가 만약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술을 팔다 보면 누구한테 파는지, 얼만큼을 파는지 이런 걸 뭐 세무 당국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탈세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파는 걸 금지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런 규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98년 전통주 우체국 통신 판매, 이건 뭐 큰 역할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전통주에 불과하고 또 통신 판매는 우리가 많이 하던 게 아니었으니까 우체국으로. 17년 전통주 온라인 판매 허용. 그런데 5년 전이었죠. 2020년 4월 스마트 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 허용. 이게 일반 분들이 위스키나 와인을 사고 마시는 행동 패턴을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술을 마신다고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른바 와인 성지, 위스키 성지를 찾는다. 스마트 오더가 뭡니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앱을 켜서 음식점이나 아니면 술 파는 집, 되게 싸게 좋은 술을 파는 데를 찾아서 우리가 직접 퇴근하고 아니면 주말에 시간 내서 거기에 가서 사갖고 와서 집에서 마신다. 아니면 콜키지로 음식점을 먹는다. 이런 스마트 오더 방식의 술을 사는 게 확실히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쪽 업계 1위 회사가 데일리샷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얼마나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불과 5년 만에 누적 설치 수가 172만. 이 정도면 약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설치를 한 것 같죠?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데일리샷 이런 업체에서 술을 사 먹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내가 먹고 싶은 술을 먼저 검색을 해본대요. 발렌타인 12년 이런 걸 검색해보면 내 주변에서 제일 싼 데를 찾아주는 거야. 가격을 최저가를 찾아주니까 확실히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주류 업계에 규제를 확 풀어주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되게 잘 되고 있냐? 야, 역시 이래서 사업은 어렵습니다. 업계 2위 주류 스마트 오더 서비스 달리가 영업을 종료했다고 해요. 2021년 불과 3년 만에.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종료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약간 선점은 쭉 많이 하고 있지만 기존의 유통 강제들 와인25, 그러니까 GS25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다 참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 술을 살 때 여러 업체를 약간 뒤져보기보다는 약간 한두 업체를 딱 선정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소비 감소 이슈가 있었고요. 위스키 시장이 약간 몰락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또 이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술을 마시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회사들 덕분에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또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어떤 뭐 상품을 즐길 수 있는 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 와중에 되게 약간 대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마도 퀵턴. 퀵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위스키가 3분의 1, 많게는 4분의 1까지 가격이 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치기로 위스키를 사서 1시간, 2시간 후에 바로 비행기 타서 한국으로 와. 진짜 진정한 의미의 직구다. 이렇게 진짜 술의 열과 성의를 다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요즘에 위스키 하도 비싸다 보니까 무려 현대카드 사장님이죠. 정태영 씨가 말씀하셨는데, 위스키 12년에 조미료, 소금이나 설탕을 몇 알갱이가 넣으면 바로 25년, 30년짜리 맛이 난다. 그러니까 굳이 훨씬 더 비싼 위스키 마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한번 시도해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저 위스키 전문가도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 진짜라고. 야, 12년하고 30년하고 진짜 가격 차이 많이 나던데 이게 진짜라고?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중국 공산당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규제를 하면은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서 대응이 있다. 위스키가 이렇게 비싸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대마도로 진짜 찐 직구하러 가고, 어떤 분들은 12년짜리로 30년짜리 맛을 내는 매직을 서로 전파하고. 와, 진짜 재밌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위스키 시장의 몰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